이재명 후보님께 꽃다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잠깐 포즈 좀 취해달라는데요. 두 분이 이제 마크해놨습니다. 간담회 진행에 앞서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서를 후보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장님하고 앞서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이어서 참석자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 하나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한의사협회 방문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로 진행하고 그 이후 진행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사무총장 김광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히 오미크론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님과 의료계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최선의 극복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본격적인 간담회 진행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위원장이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부위원장이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소상공인 지원 반장이신 김성환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 코로나 상황실장을 맡고 계신 신현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상훈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남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부본부장이시면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 이사를 맡고 계신 고재경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에 신상진 전 의협회장께서 회장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신상진 의협회장님의 변호인으로 또 내부 검토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소속하고 계신 우리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이제 의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이 전문직이 가진 특성인데 이게 개인에게는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또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또 하나는 의료인, 또 하나가 이제 분쟁을 담당하는 법률가. 이걸 소위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정치인이 아니라 종교인이군요, 종교인.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주 똑같은 특성이 있는데 뭔가 분쟁을, 갈등을 감당을 한다. 사람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갈등이죠. 영적 갈등, 사회적 갈등, 또 질병과의 갈등. 이 인간 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전문가는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직의 중요성을 지적해 준 것이죠. 또 공적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해 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미크론은 뭐 우리 의료인 여러분들, 의사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뭐 저보다 훨씬 전문가니까 다 아시겠지만 소위 오미크론이 우세 변종이 되면서 이제는 그 이전에 코로나와 완전히 양상이 좀 다르게 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매우 감염 속도 빠르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고, 두 번째는 다행스러운 측면인데 감염 속도가 빠른 대신에 치명률이 매우 낮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보통 감염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아주 강력한 치명률의 바이러스가 우세 종이다가 서서히 이제 빨라지면서 결국 나중에 소멸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오미크론의 아주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방역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속도는 느리고 치명률이 높을 때 아주 엄격하게 통제, 신속한 그 역학조사, 또 완벽한 이제 검사, 전원 격리 치료 이런 엄격한 방식을 이제 앞으로는 계속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유연화된 방역 체계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유연하고 스마트하고 과학적인. 그래서 지금 정부도 방역 체계를 좀 바꿔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역이 바로 의료인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네 병원 중심으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의료인 여러분들이 또 위험도 감수해 주셔야 되고, 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의사 여러분들께서 일선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게 또 걱정하지 않으면서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오미크론 진단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뭐 그 특유의 준비도 하고 계시고 정부와 협의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경향들, 예를 들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개인들 민간에게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는 결코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경기도 방역을 하고 할 때도 중증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실을 결국 민간 병원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보상 수준을 가지고 자꾸 다투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협조를 안 하려고 하고 손해를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익이 되면 안 할 리가 없는 건데 자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이제 민간에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들이 제가 매우 안타까워서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한 일도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확보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도에서 아주 추가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그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일선의 의료기관들이 그 지원 보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진료 진단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방역은 공무원이나 또는 의료인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을 위해서 각 분야가 다 기여를 하는데 일선에서 협조하는 예를 들면 뭐 업무 시간 제한을 지키고 또 국민들 개인 입장에서는 별로 맞고 싶지 않은 백신 접종을 수차례 맞고 뭐 이런 것도 다 희생이고 또 기여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지원 보상 또는 뭔가 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4조 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냈는데 이걸로는 좀 태부적이다. 최하 야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하 35조 원 정도 이상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래야 사실 이번에 새로운 방역 체계에 참여하는 또 의료기관, 국민 여러분들 또는 방역 대책에 따라 피해보는 자영업자분들이 최소한의 피해로 이 상황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속을 드린다면 저는 선거 전에 최대한 우리 정부로 하여금 또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최소 35조 원 정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텐데 그 결과와 관계없이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50조 원 정도는 긴급 재정 명령 또는 추가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보해서 코로나 방역에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또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사협회에서도 우리 정부 또는 여당 이 정치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이신 윤호중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간담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과 또 이상훈 부회장님, 김봉천 부회장님, 김성남 부회장님, 이정근 부회장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이 정책 제안서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후보님께 만드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저희가 세심히 검토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또 입법으로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렬한 기세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급하게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의료인 여러분들, 특히 의사협회 의사 선생님들 덕에 정말 덕분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동안 지킬 수 있었고, 또 방역 모범 국가라는 그런 이 명예로운 이름도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의료인 여러분의 희생과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방역 현장에서 이 감염의 공포를 애도 무릅쓰고 이 사명감으로 임해주고 계실 모든 의료인들께 정말 이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특유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방역 체계를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대응 체계 하에서는 우리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일선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의 역할이 매우 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코로나 대응이 이를테면 대형 병원 중심의 뭐랄까 이렇게 그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곳이 주로 역할을 맡았다면, 이제는 보다 더 많은 병원들이 또 많은 의료인들께서 직접 이 방역의 최일선의 그 1차적인 업무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환에 맞춰서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시고 새로운 그 방역 체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일선 병원의 방역 그 지침을 그 만들어서 이 배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신속하게 결정을 해주셔서 아주 마음이 든든했고요.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도 우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그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평시가 아니라 전시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검토하고 하는 것보다 필요하면 빨리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사협회에서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은 뭐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네 병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이 코로나 진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손실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보상을 하고, 또 이 의료 수가도 보다 더 그 전액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추경 반영을 통해서 또 추경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이 뒷받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의사협회 또 일선 의료진들의 어려움을 뒷받침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사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전쟁, 오미크론과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 인사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님,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위원장이신 윤호중 원내대표님, 부위원장이신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 소상공인 지원반장이신 김성환 의원님,
코로나 상황실장을 맡고 계시는 신현영 의원님께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그리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작년 10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신현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의료 전달 체계 확립, 필수 의료 살리기 같은 의료 현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위해서 의협을 찾아주셨습니다. 지난 9월에는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의료 현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자 또 저희 의사협회를 방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바쁘실 때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와 함께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방역 최일선에서 피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들의 실상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해주셔서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국민과 의료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6,000여 명에 달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제적이고 원활한 코로나19 환자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을 최근 2주 동안 정부와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단체인 16개 광역시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일상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환하여 국민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그리고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료계가 매우 우려하는 현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변이가 확산되어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엄중한 시점인 만큼 저희 의료계 전문가들이 진료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님과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책 마련 등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지만 전국의 의료진들이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단 한 분의 국민들의 생명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서 진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의료진들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님과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필수 회장님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먼저 공지드린 바와 같이 그 간담회는 모두 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가 됩니다.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서는 그 간담회장 밖으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